저는 인천에 사는 강영자입니다. 올해로 딱 60년 제 삶의 모든 기억이 한꺼풀씩 사라지고 있어요. 제게는 34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남편을 떠나보낸 뒤 딸은 제 삶의 전부가 되었죠. 저는 홀로 딸을 키우며 저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딸의 웃음소리가 곧 저의 행복이었고 딸의 미래를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딸이 훌쩍 커서 벌써 34이 되었네요. 제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딸에게 짐이 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죠.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딸에게 제가 물었어요. 아가씨,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요. 결국 딸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갔고 저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정작 가장 아파하는 사람은 제 딸이었습니다. 딸은 제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런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존재가 딸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될지 그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조용히 짐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딸이 잠든 새벽 저는 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집을 나왔죠.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제가 사라져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리저리 걷다가 차가운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십 년을 살았으니 눈 감고도 찾아다닐 수 있었던 익숙한 동네는 낯선 지옥이 되었습니다. 저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알 수 없는 간판들, 저를 향해 빵빵거리는 자동차 소리까지 모든 것이 저를 낯선 이방인처럼 만들었죠. 점점 더 많은 것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의 이름도 제 남편의 얼굴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길 위에서 보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도 있었죠. 배고픔과 추위가 저를 덮쳤고 저는 제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잊어갔습니다. 길을 헤매다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요. 다행히도 누군가의 신고로 봉사단체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 주셨고 제게 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딸에게 연락을 취해 주셨죠. 딸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를 안고 우는 딸을 보며 저는 아가씨는 누군데 울고 있어요? 라고 물었죠. 딸은 그저 괜찮다고 제가 엄마의 딸이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희미해져 가던 딸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딸의 눈물을 보며 제가 얼마나 못난 엄마인지, 얼마나 미안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딸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딸은 제 눈에 낯선 존재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밥을 차려주는 딸의 손길을 거부했고 저를 걱정하는 딸의 말에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딸이 제게 무언가 해주려 할 때마다 저는 딸의 머리채를 잡고 밥상을 뒤엎었습니다. 딸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묵묵히 저를 감당했죠.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딸의 얼굴은 점점 더 헬쑥해져 갔습니다. 그런 딸을 보며 제 마음은 미안함으로 찢어졌습니다. 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나 봅니다. 하루는 딸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더는 안 되겠어. 미안해. 그 말은 제게 버려진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딸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요양원에서 딸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가 딸에게 준 고통을 이제야 돌려받는 것 같아 너무 괴로웠습니다. 요양원으로 옮겨진 후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딸에게 버려졌다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고통스러웠죠.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딸이 가고 난 후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제 기억이 온전치 않았을 뿐 딸은 매주 저를 찾아와 면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저를 데려간 곳은 저희 집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기와집과 좁은 골목길이 정겹게 이어지는 강원도 정선의 어느 시골 마을, 바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60대 노인의 모습으로 딸과 함께 있었지만 제 눈에는 어린 시절의 제가 보이기 시작했죠. 돛돌에 앉아 고무줄놀이를 하는 꼬마 영자,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젊은 영자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고향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딸은 제게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으려 애쓰기보다 이제부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자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딸의 이름을 잊고 살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딸의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이 저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딸을 잊었고 딸은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끈질긴 사랑이 삶의 벼랑 끝에 선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딸의 헌신적인 사랑에 비하면 제가 잊고 사는 기억의 조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